안녕하세요. 저희 사조는 열대기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열대기후와 또 다른 기후들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열대기후의 지역적 특징들, 기온, 강수량, 자연환경, 산업, 그리고 의식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5개의 대표적 나라들을 뽑아 이것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열대기후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총 5개의 기후를 볼 수 있고, 저희는 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열대기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열대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대개 남북 20도 사이에 나타나며 기온의 연교차는 5도에서 6도씨로 매우 작습니다. 온대와 달리 추나추동의 계절 구분이 없으며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큽니다. 그리고 열대기후 국가로는 이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스콜이라 불리는 열대성 소나기가 내려 연평균 강수량이 2,500mm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강수량에 따른 기후를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게 많은 열대우림 기후, 강수의 편중이 있는 사바나 기후, 그리고 계절풍인 몬순의 영향을 받는 열대 몬순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열대우림은 1년 내내 잎이 푸른 나무와 풀이 우거져 밀림을 이루고 있으며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이 여러 층을 만들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 키가 큰 나무들과 그 큰 나무들 때문에 빛을 잘 받지 못해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림은 태양열로 인해 땅이 빠르게 데워지는 것을 막아 생태계 유지를 돕습니다. 이곳에는 전체 지구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절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산업은 플랜테이션 농업 중심인데 뒤쪽에서 여러 나라들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볍고 단순한 옷을 착용하는데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피부나 옷의 장식을 통해 개인이나 부족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덥고 습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음식의 부패가 쉽기 때문에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또한 기후에 견디기 위해 체내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열량이 높고 소화가 잘 되는 닭고기, 생선, 옥수수, 얌, 그리고 카사바 등을 섭취합니다. 이 지역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풍이 잘 되는 개방형의 가옥 구조를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갈과 뱀 같은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 표면에서 일정한 공간을 두고 지은 집인 고상가옥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열대기후의 대표적 나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대기후의 나라들 중 5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입니다. 먼저 브라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기후는 말했던 대로 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93%가 열대 지역입니다. 북부는 열대 기후이며 그리고 남회기선이 지나는 상파울로 이남은 온대 기후입니다. 그리고 열대 기후도 지역 특색에 따라 나뉘는데 적도 기후, 열대, 스텝, 고지대성 열대, 그리고 아열대 등으로 나뉩니다. 기온은 열대 지역에서 연중 26도 이상 유지되며 기온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위도에 따라 계절이 다르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봄은 9월 22일부터 12월 21일, 여름은 12월 22일부터 3월 21일, 가을은 3월 22일부터 6월 21일, 겨울은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즈음에 계절이 보통 바뀌곤 합니다. 다음은 강우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연중 1000에서 1500mm의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존 지역은 연중 2000mm 이상, 벨렘 지역은 연중 3000mm 정도, 그리고 반건조지대인 상프란시스코강 유역 분지는 연중 600mm, 그리고 때로는 250mm 미만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열대우림 기후에 있는 아마존 지역은 2000mm 이상이 예상되고 열대우림 기후이면서 해안선에 있는 벨렘 지역은 그보다 더 높은 3000mm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기후에 있는 상프란시스코강 유역 분지는 600mm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북쪽은 해발 250 미만의 아마존강 유역과 접해 있습니다. 아마존강은 지류가 1000개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으로 유역 면적이 약 704만 7천 평방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강 유역의 3분의 2가 브라질 북부에 있고 이는 전 국토의 45%나 해당됩니다. 브라질의 열대 식생은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방대한 열대 상록수림 및 열대수림, 그리고 남동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소규모 산림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열대 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드문 북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곳 열대우림에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다음 브라질의 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 브라질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인 농축산업, 2차인 공업, 그리고 3차인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인 농축산업은 GDP의 5.3%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두, 옥수수, 쇠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온대와 건조기후 위주의 농업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열대 지역에는 많은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산림 벌채나 커피 재배, 아니면 고무 혹은 코코아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가소의 목축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산업인 공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공업은 GDP의 2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혹은 유틸리티 같은 공업을 의미하는데요. 제조업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열대우림 지역에는 별로 없고, 아까 말했듯이 온대나 건조 지역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풍부한 광물 자원들은 열대우림 부분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데, 브라질은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3위라고 하며 그 외에 니오브, 고품질의 철광석, 금, 망간, 주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국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해안 유전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 구조는 상업과 서비스업인데 이는 GDP의 73.3%를 차지하며 보통 관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의 의식주입니다. 먼저 브라질의 의상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원주민이며 이와 같은 복장을 입습니다. 보통 자신의 부족의 상징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무늬나 색깔을 가진 옷들을 입고 혹은 나체로 다니기도 하며, 그리고 만약에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아까 열대기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나누었듯이 아주 얇은 소재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의류들이 들어오게 되며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도 청바지나 얇은 티 같은 옷들 또한 입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식사입니다. 아마존 등 열대우림에서는 카사바, 파라크레스 등의 식물들과 골리앗 메기, 공작농어, 파쿠, 피라냐, 피라루크 등 아마존강 지류에서 나는 민물 생선들이 여러 요리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너트 등을 만들어 넣은 쿠키나 타피오카나 카사바 가루, 바나나 등으로 만든 죽이나 새우, 게, 생선, 파라클레스 등을 넣어 만든 사우가드라는 음식, 쿠푸아수나 바쿠리 등의 열대과일로 만든 도시라는 흔한 북부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서부 지방의 음식에는 주요한 향토 식재료로 페키, 망가바, 구아바, 캐슈 등의 열대 과일들이 있고, 그리고 카사바와 플랜틴, 옥수수 등의 곡물들이 있으며 피라냐, 카라신, 붉은 꼬리 메기 등 민물 생선들, 그리고 아르마딜로나 악어, 맥 등의 사냥고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악어 요리와 피라냐 요리입니다. 브라질의 주거 환경에는 말로카라는 움집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원주민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로카라는 집을 지어 삽니다. 사냥감이나 먹을거리가 떨어졌을 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이동식 집을 만듭니다. 이들은 단체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말로카를 만드는 주 재료는 이라빠헤라는 잎사귀인데, 이 잎사귀는 흡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수제의 역할을 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관광에 대해 살펴볼 텐데, 브라질은 북동부와 남부 위주의 관광지, 즉 온대기후와 또 건조기후가 있는 곳에 관광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는 아직 많은 관광지가 개발되지 않아 있어서 보통 온대기후나 건조기후가 있는 북동부와 남부 위주의 지역들로 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기후는 북부에는 열대, 그리고 중부 고원지대에는 아열대와 온대, 그리고 남부는 사막성 기후와 온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의 강우량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전체 섬이 열대기후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북서부는 평균 2100mm의 비가 내리고 서부는 평균 940, 남서부는 평균 355mm의 비가 내립니다. 건기는 4월부터 10월이며 7월에서 8월까지가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는 11월부터 3월인데 1월부터 2월까지가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다음 마다가스카르의 자연환경인데요. 남북으로 평행하는 중앙고원지대, 동쪽에 좁은 해안지대, 그리고 서쪽에 낮은 고원과 평해지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상록 낙엽 수림으로 뒤덮여 있었으나 나무를 베어내 태우는 농격법으로 인해 숲이 많이 파괴되어 현재는 섬 대부분이 사바나 스텝 식생을 보이며 낙엽 상록수의 작은 숲 몇 군데와 해안에 맹그로브 습지가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섬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약 40종의 여원송이가 살아남아 독특한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의 산업입니다. 우선 그들의 산업 구조는 브라질과 매우 비슷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GDP의 24% 정도를 차지합니다. 쌀, 사탕수수, 카사바, 고구마, 우유, 야채, 바나나, 망고, 구아바, 열대과일, 감자 등 많은 농산물들을 기반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업인데요. GDP의 19.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육류 가공, 해물, 비누, 맥주, 가죽, 설탕, 직물, 유리 제품, 시멘트, 자동차 조립 공장, 종이, 석유, 채광 등 공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있는 니켈과 아까 언급했던 보크사이트, 석탄 광산이 내륙 수송망의 미비로 인해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화수소가 서부의 카르게 세정물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고 남부 파라도파의 근처에는 우라늄과 토륨도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공업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56.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로 관광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의식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상으로는 브라질과 비슷하게 원주민들은 이와 같은 자연을 이용한 옷들을 지어 입었고 그의 자신의 부족을 나타내는 색깔과 무늬들을 몸에 새기곤 합니다. 또한 그들이 옷을 입는다면 저렇게 얇은 소재의 옷으로 지역이나 부족의 느낌을 담아 옷을 만들어 입곤 합니다.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의 식사입니다. 그들의 식생활을 보면 쌀을 많이 사용하며 그리고 이를 묽은 죽처럼 해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쌀을 몇 끼 사서 먹을 만한 형편이 없기 때문에 라로 남팡고라는 한국의 숭늉과 비슷한 음식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주로 아침 식사에는 바나나 등의 과일로 요리해서 쌀과 같이 먹으면서 또한 버터와 우유를 곁들인 빵으로 대신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음식에는 돼지고기와 콩으로 요리한 음식들이 많은데 이외에 생강, 토마토, 양파, 마늘, 치커리 등의 채소를 많이 이용하며 해안가 지방에서는 코코넛 우유, 바닐라 향신료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한 후식을 많이 먹는데 보통 후식으로는 사과, 레몬, 라임, 호박, 수박, 오렌지 등이 많으며 망고, 코코넛,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외에 또 이 지역에서 만나는 과일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설탕을 뿌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폭이라는 바오밥 나무의 과일이 있는데 이는 우기가 끝나가는 3월에만 먹을 수 있고 또한 마다가스카르는 코코콩 생량이 많아서 초콜릿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주거 환경입니다. 먼저 식물 건축과 목재 건축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목재 건축을 살펴보자면 현재로는 산림 볼체로 인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목재 건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재가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귀족 계급 소유의 건축 자재에 이용되었고 그리고 보통 하층 계급은 갈대나 풀과 같은 다른 지역의 자재들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식물 재료로 만든 가정의 대다수는 꼭대기에 지붕이 있는 직사각형의 낮은 주택으로 지어졌으며 종종 낮은 지느러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갈대, 돌진, 풍토성 다육식물, 목재, 대나무, 파피루스, 풀밭, 야자나무와 그리고 북쪽과 북동쪽, 즉 열대 지역에서 나는 라피아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열대 지역에 사는 지피마마리 부족의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동쪽 고지대 즉 열대 지역에
무겁게 수풀이 우거진 비가 오는 온화한 지역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정사각형 지붕과 돌출된 처마, 그리고 나무로 된 창과 문이 있는 집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네, 주로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 있는 집들은 보통 산림벌채 이전에 지어졌던 집으로 간주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다가스카르의 관광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네, 마하장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마하장가라는 지역에서는 바오밥 나무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토아마시나라고 또 다른 열대 지역의 장소에서는 우림과 해안으로 유명하며 이곳에 바닐라 농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닐라 농장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열대와 열대 기후로 겨울인 10월 중순에서 2월 말은 낮 최저 평균 기온이 21도,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인 여름은 최고 평균 기온이 35도입니다. 또한 우기는 5월에서 10월 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계절은 기온이 건조하고 신선한 겨울이 가장 여행 가기 좋은 시기이고 4월은 습하고 너무 더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 평균 강우량은 1429mm에서 4338mm로 우기인 7월부터 10월에는 연중 강우량의 약 80%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국토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농사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특히 남쪽 항구도시 치타공 지역과 북쪽 지역 도시인 실렛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며 북서지방은 비교적 비가 적게 내리는 편입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인도 접경과 겐지스강 삼각주 지역은 지대가 낮지만 미얀마 국경으로 가까워질수록 지대가 높아집니다. 지리적으로 비옥한 겐지스강 삼각주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토의 대부분은 인도 아대륙의 벵골만 부근에 형성된 삼각주입니다. 이 삼각주를 크고 작은 하천이나 카리라는 수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농업 위주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 중이나 아직까지는 의료 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제 의료 산업이 국가 수출의 80%, GDP의 12%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의료 수출 대국입니다. 노동 인구 면에서는 2021년 5월 기준 약 40%가 농업에 종사 중이며 약 2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기초 산업 부재로 대부분의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방글라데시 의료산업은 1980년대 초까지 미국과 유럽 시장의 최대 의료 수출국이던 스리랑카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대체 공급국으로 부각되면서 발전했습니다.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봉제 공장이 2020년 기준 약 5,000개로 증가했습니다. 가죽 및 신발 산업은 2020년까지는 총 수출의 3%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으나 의료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타 어류 가공 산업, 황마 산업, 의약품 산업 등이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입니다. 여름철과 우기에는 습하고 더운 기후로 짧은 소매 와이셔츠를 자주 입습니다. 식생활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대표 음식은 똘까리입니다. 주 메뉴인 고기, 생선, 야채 등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주거 생활은 홍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자주 이사를 다닙니다. 열대 지역의 집은 주로 나무로 지어졌으며 지명과 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카의 국회의사당입니다. 20세기 가장 주목받았던 건축가 루이스 칸이 설계한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은 20세기 최대의 건축적 유산이고 건물 안에 들어서면 건축 외엔 말하지 않으려는 침묵, 부분과 전체의 결합, 형태들이 만들어낸 공간, 빛, 무표정한 콘크리트 덩어리 압도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스타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는 무굴 제국 스타일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별들로 외벽이 장식되어 있는 5개의 도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스크의 내부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과 다양한 꽃 패턴의 타일의 조화로 기족인 미르아부 사예드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는 인도양의 디폴과 엘니뇨 남반구 오실레이션, 계절성 열대 저기압을 비롯한 바다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매년 강수량의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북부지방은 대부분 열대성으로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동지방은 해양기후, 온난습윤기후, 고산기후, 아열대 기후로
내륙 중심부는 건조 또는 반건조 기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50mm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입니다. 대륙 중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 기후의 사막으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지만 국토의 3분의 1은 열대성 기후에 속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자연환경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남극 대륙과 쌍둥이인 땅입니다. 위치도 남극과 가깝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독특한 곳인데 오랜 세월 고립된 대륙이었기 때문에 코알라나 캥거루, 오리너구리 등 다양한 생물종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는 인구의 2%만 사는 황무지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대부분이 사막이긴 하지만 대륙은 고산지대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상징하는데 약 25만 종으로 추정되고 그중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5%가 서식합니다. 대륙의 오래된 역사, 다양한 날씨, 그리고 장기적인 지리적 고립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생물들은 매우 독특합니다. 꽃이 피는 식물의 약 85%, 포유류의 84%, 조류의 45%, 어류의 89% 등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서식합니다. 또한 755종으로 가장 많은 수의 파충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고양이과가 자연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수산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산업이며 어획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홍콩, 타이완,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갑각류가 수산업 생산액의 약 60%를, 수출액의 80%를 차지합니다. 호주의 의복으로는 원래 영국에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호주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각종 범죄자들을 호주로 이주시키면서 현재 호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호주 백인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자면 영국인들이 넘어와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식 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생활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세계 모든 음식이 섞여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캥거루와 악어고기가 있습니다. 주거생활은 대부분 하우스라고 불리는 정원이 달린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대륙과 떨어져 있던 까닭에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물과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넓은 국토를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분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날씨에 대한 짧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연평균 23도에서 34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국가입니다.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며 지금 5월은 건기의 끝자라 필리핀 더위가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언제가 우기이고 언제가 건기인지 그리고 우기와 건기의 계절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11월부터 5월까지를 건기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 사이를 우기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건기와 우기를 결정짓게 되는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미한과 하바가시라고 부릅니다. 건기 시즌, 아미한은 필리핀 북동풍 무역풍이라고 불리는 바람으로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즌입니다. 하바갓은 남서풍이 불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이기도 하며 습하고 비를 동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날씨가 제일 더울 때는 건기 중인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우기에는 열대성 스콜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순간적으로 강풍과 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우기 시즌에 비가 자주 내리지만 하루 종일 야외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태풍 또는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어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때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6월에서 9월에 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우산이나 우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리핀 동쪽 남태평양에서 대부분의 태풍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역대급 태풍 10건을 살펴보면 6월에 1건, 9월에 3건, 10월에 1건,
11월에 4건, 12월 1건으로 11월 달에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태풍을 만나셨다면 가급적 길거리를 돌아다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처럼 안전에 대한 규제와 지식이 많지 않아 시설물이 낙하될 수도 있으며 특히 코코넛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여름보다 습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숨막히는 더위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은 강한 자외선을 동반하므로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여행 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리핀은 연간 강수량이 1600mm로 비가 잘 내리는 편입니다. 가장 적게 내리는 3월이 평균 60mm, 가장 많이 내리는 10월이 195mm로 강수량으로 보았을 때 건기는 12월에서 5월, 우기는 6월에서 11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아포산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화산을 가진 산지와 복잡한 해안선이 필리핀 환경의 특징입니다. 특히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가 지나고 있어 화산과 지진이 잦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이 많으며 평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부족해 사진과 같이 주로 계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업으로는 바이오 에탄올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탕수수와 설탕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당밀을 사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사업인데요. 증가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적인 공급 원료로 단수수와 목질개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얇은 천으로 만든 연한 베이지 컬러의 셔츠는 필리핀의 전통 의상 바롱입니다. 이 옷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축제 등 중요한 자리에서 입는 민족 의상입니다. 격식을 갖추기 위해 착용하는 예장용 셔츠 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이 비치는 얇은 직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 안에 입을 흰색 셔츠를 따로 입어야 합니다. 필리핀의 대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리해 먹는 음식으로 아도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닭고기를 한국인이 매우 좋아하는 양념으로 졸여 만든 음식입니다. 그리고 불랄로라고 불리는 보양 음식은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맛이 비슷하며 옥수수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시식이라고 불리는 육류 볶음 요리와 크리스피 파타라는 족발을 튀긴 음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의 주거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가옥인 바하이 쿠보는 정사각형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일반 목재,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야자잎과 코코넛 잎으로 엮은 지붕을 올립니다. 야자나무와 대나무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효과적으로 온도를 조절해주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나무로 바닥을 깔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합니다. 필리핀은 관광 사업이 유명한데요. 세부와 보홀은 섬 관광 사업이 가장 인기를 끄고 있습니다. 휴양지답게 스파나 마사지를 취하기 좋은 곳이며 바다 환경이 좋아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 스포츠와 요트, 패러세일링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사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